자, 상승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국토연구원, 무려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인데, 상승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를 알아봤어요.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순환고리가 있더라. 이런 걸 발견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오른다. 이런 거를 연구를 한 거죠. 국토연구원에서 무려. 예, 그래서 자, 요렇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강화가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조금 오를 때는 부정해. 부정을 하다가 사방이 이제 언론 기사, SNS, 유튜브 이런 데서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부정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뭐 김대리, 이 과장이 집을 사가지고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서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죠. 아, 내가 저 친구보다 뭐 못생기기를 했어, 직장 생활을 들었어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샀냐? 한번 물어보고, 아, 마포? 그래서 마포를 한번 집에 와서 연락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샀지? 근데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샀냐? 대출 받았냐? 대출을 어디서 받았냐? 오, 얼마 받았냐? 이자는 어떻게 되냐?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관심 없다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프에게. 회사에 김 과장이 집을 샀는데, 뭐, 2.9%의 대출 이빨 받아가지고 집을 샀대. 그러면 와이프가,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오른다고 사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막 이런다. 이러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집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커진답니다. 사람들은 집이 올라야 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격 상승 기대 강화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죠. 내가 사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때는 안 오를 것 같고 오르면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숫자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집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게 된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팔게 되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수요는 유지가 되는데 매도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매도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게 되고 또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1억이 더 올랐지만 오히려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연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르니까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집 팔려고 내놨는데 전화가 오면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전화가 동시에 세 군데서 오네? 아 그러면 팔려고 내놨다가 불안하니까 와이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 집을 내놓는데 와이프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내놨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핑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물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안 팔면 밀당하다가 안 판다 그러면 더 후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망고쌤. 이게 뭐냐면 형광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 아파트 매수 심리라는 거죠. 매수 심리. 이렇게 사실 이 한 칸이 거의 1년이에요. 1년. 이만큼이 거의 1년인데 출렁출렁하죠.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는 거죠.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어린 저에게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추세라는 걸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 매매 증감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올랐으면 플러스로 올라가고 내렸으면 마이너스로 밑으로 내려오는데 많이 오르면 위로 짝대기가 길어지는 거고 많이 내리면 짝대기가 아래로 더 길어지는 거죠. 막대 그래프가. 자,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집이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위로 보면은 위로 많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죠.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가격이 오르니까 심리 보세요. 따라 올라오죠. 여기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따라 올라오고 갑자기 가격이 급락했어요. 가격이 급락하니까 어때요? 사고 싶은 심리가 줄어드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다시 급반전을 하니까 다시 심리가 위로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내리는 타임이 되니까 심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스물스물 파동을 그리면서 파동이 점점 이렇게 커지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심리도 점점 달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2022년에 폭락을 하니까 심리가 꼬꾸라졌다가 다시 반전하고 나니까
바닥 찍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매매 증감률이랑 심리랑 거의 정비례한 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사람들은 오르면 집을 산다라는 거죠. 바닥에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래량하고 가격하고 관계를 알아볼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아파트의 그래프인데 가격이 있잖아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잖아요.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이게 3년,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4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다는 거지. 그러면 근데 여기 밑에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많잖아요. 그죠? 거래량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매물들이, 금매들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거고, 자, 이게 상승의 초입이라는 거죠.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가격도 서서히 오른다라는 거고, 자, 이게 급등기가 옵니다. 자, 급등기에도 여전히 거래량이 많은데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있죠.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 1년 4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있었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의 후반이 되면은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팍팍 오른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망고쌤이 막 오를 때는 점 상한가, 주식에서 말하는 점 상한가. 거래량 하나 찍으면 1억 오르고 또 하나 찍으면 1억 오르고.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상승의 후반부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한다. 왜?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팔라고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거두고 정말 팔아야 될 상황이 아니면 안 팔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락이 와요, 하락이. 하락 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급등할 때랑 급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다. 자, 그럼 지금 볼게요, 지금은 반등을 많이 했죠. 보시면 가격 반등을 많았는데 이제 반등하는 속도가 서서히 늘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집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죠. 왜? 취득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살 때부터 12%, 복비까지 13%씩 손해보고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반등하는 게 맞고 서서히 오르는 게 맞고 거래량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예전에 거래량 이렇게 많이 안 터진다고 해서 거래량이 적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실수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10년 전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투자자하고 실수요자하고 막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시장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실수요의 포션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전세 끼고 미리 사놓는 사람들인 거죠. 2021년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오른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안 사놓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뭐 8억 9억 하는 사람 집을 사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자기는 전월세 살면서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놓는 거죠.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사갈 계획을 세우면서 사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 실수요자, 입주하는 실수요자와 전세 끼고 사놓는 사람 일부의 수요로 가고 있다. 이게 상승 초입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의 초입인데 우리가 상승할 때 보니까 그 경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경로. 자, 이 사람들이 발견해봤는데 강남 상구가 오르면 판교 분당이 오르고 그 다음에 용인 수지가 오르고 용인 기현이 오르더라. 그리고 항상 강남 상구에서 시작하는데 과천 판교가 오르고 평촌 인도권이 오르고 삼본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강남 3구가 오르고 그 다음 목동 과천이 오르고 과천은 다 들어가네. 과천이 오르고 그 다음에 광명 송도가 오르고 시흥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런 패턴이 있더라.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 강남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경로만 있는데 어쨌든 강남 3구가 오르면 비싼 데서 싼 데로 서서히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상승이 확산되는 공식이 있고 그 패턴이 있는데 이번에는 장에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SNS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번에는 머릿속에 이런 경로로 상승한다라는 게 머릿속에 탁 박혀 있고 그것대로 행동하더라 이런 거죠. 정보가 되게 빨라졌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SNS가 발전하면서 정보 전달의 인프라의 속도가 빨라졌지만 그 위에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정보들도 많이 바뀌었다.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죠. 상승 초입인데 어디서부터 오르냐.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눈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프를 한번 제가 항상 그 망고쌤이 만드는 거 있죠. 망고맵이라고. 이게 이번 주 거예요. 이번 주 거. 어때요, 여러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고요.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건데 파란색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강남 3구 쪽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A, B, C. 근데 있잖아요. 불과 지금 이상이 이런데 이게 이 빨간색이 뭐냐면 가장 빨간 0.3 이상 상승했을 때 나오는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여기 파란색도 있죠. 강북구, 도봉구, 노도강 이쪽에 파란색도 있단 말이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성동, 용산, 광진, 마포 이런 데가 용산까지 아주 그냥 핫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A, B, C를 따라가는 겁니다. A, B, C. A, B, C를 따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죠. 이 벌레 이름이 뭔 벌레냐면 자벌레입니다. 자벌레. 자벌레는 이렇게 가는 거죠. 앞으로 갈 때 이렇게 구부렸다가 다시 펴주고 구부렸다가 피고 구부렸다가 피고 이러면서 앞으로 서서히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A급지고요. 여기가 B급지예요. B급지인데 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죠?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사기가 부담스럽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약한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하고 B 사이에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내가 A급지로 가려고 그러면 B급지 사람이 5억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3억만 있으면 갈 수가 있네. 하락기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승기고요. 이게 하락기인데 하락기 때는 가격이 줄어드니까 B에 있는 사람이 A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쪽에는 수요가 플러스 1이 되고 B 쪽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B는 가격이 정체되고 A는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A는 이미 올랐고 B에서 이제 다시 간격이 벌어져 버리니까 가기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B는 다시 B에다가 집을 사게 되는 게 2단계다. A를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야. 또는 A를 가고 싶은데 A를 못 가니까 A 마이너, A 제로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로 가는 수요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B로 가는 수요가 플러스 1이 되면서 이제 B가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구부렸다가 한번 펴버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A하고 B가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7억, 5억에서 시작하는데 다시 붙었다가 한번 떨어지면 이제 이게 10억, 7억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둘이서 자벌레 구부렸다가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게 수축과 확장을 계속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가 오른다는 거야? 강남 3구에서 시작해갖고 판교, 분당, 용인수지, 용인기형 이렇게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렇게 3구에서 시작한 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성동, 용산, 광진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고 또 몇 달 지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노도강, 큰강구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